웰다잉 문화 조성 사업의 행정기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조례가 서울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불교계는 웰다잉 인식 개선 교육과 가족과 함께 임종을 맞을 공간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특정 종교 편향 공연으로 무리를 빚어온 국립합창단이 올해는 바흐의 대곡 한 곡을 뺀 나머지를 종교색이 전혀 없는 곡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월선언 만행결사를 잇는 도보순례가 불교계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고향 길상사의 24번째 누리길 걷기를 취재했습니다. 한국 스카우트 불교연맹이 어린이 청소년 스키 캠프를 열어 심신단련과 힐링의 시간을 선사했습니다. 와이즈 캠퍼스로 명칭 변경을 선언한 동국대 경주 캠퍼스의 변화가 주목됩니다. 취업 창업 프로그램 강화를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을 기치로 내걸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1일 월요일 BBS 뉴스입니다. 죽음을 잘 맞이하는 이른바 웰다잉 문화 조성 사업의 행정기관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조례가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불교계는 웰다잉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가족과 함께 임종을 맞을 공간을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유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 품위를 지키며 삶을 마무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 웰다잉. 무의미한 연명의료의 중단 등을 뜻하는 용어로 등장했지만 그 의미가 넓어지면서 죽음을 성찰하고 준비하며 현재를 소중히 여기는 자세로 살아가는 과정 전반을 의미하게 됐습니다. 지난 2016년 19대 국회에서는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이른바 웰다잉법이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지만 웰다잉 문화 확산을 위한 실질적인 움직임은 부족하기만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서울특별시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전부 개정 조례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조례에는 웰다잉 문화 조성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과 인식조사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구와 법인, 단체 등의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웰다잉 문화 조성 사업에 서울시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된 겁니다.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나 예산적으로 지원을 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해 나가다 보면은 예전에 생각했던 죽음, 우리가 평소에 했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공포보다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웰다잉 지원을 위한 이 같은 움직임에 불교계는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어떻게 삶을 마무리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성찰하는 자세, 그리고 아름답게 세상을 떠나는 모습만으로도 세상은 더 아름다워질 것이라는 반응입니다.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는 것도 엄밀히 보면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자기 죽음을 아름답게 함으로 해서 이 세상도 아름다워지는 거죠. 내가 아름답지 못한 죽음을 가지면요, 나도 모르게 이 세상에 아름답지 못한 걸 자꾸 연출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과 죽음의 순간을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한 물리적 공간 마련에 행정, 재정적 지원을 주문했습니다. 병원에서 조금 이제 일반적인 병실, 좀 넓은 병실에 그렇게 활용을 해요. 근데 그 정도 갖고는 안 됩니다. 모든 가족들이 그냥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돌아가신 분하고 같이 있어줘야 돼요. 자기가 사랑받고 죽는다는 거하고요, 쓸쓸하게 혼자 죽는다는 거하고 사후세계가 다릅니다. 서울시의회의 웰다잉 문화 조성 조례 통과가 우리 사회에 깊이 자리 잡힌 죽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시의회에서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 특정 종교에 편향된 공연으로 무리를 빚어온 국립합창단이 앞으로는 종교 차별이 없도록 국민 모두가 향유할 수 있는 곡으로 무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립합창단은 지난 17일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 조계종 사회부,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조계종 사회부가 전했습니다.
국립합창단 측은 올해는 바흐의 대곡 한 곡을 빼고 나머지는 종교색이 전혀 없는 곡을 공연하고 종교 색채를 배제한 창작곡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이사회를 통해 규칙을 개정하는 등 지난 50년 관행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는 국립합창단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다양한 종교와 계층을 대상으로 한 공연을 해야 하며 단지 클래식이란 이유로 특정 종교 음악을 중점으로 공연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울 조계사가 신축년 동안거 해제에 맞춰 생명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자비행을 다짐하는 생명살림 기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조계사는 어제 대웅전 앞마당에서 주지 지현 스님을 비롯한 사중 스님들과 신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 돕기와 불사기금 전달식을 포함한 동안거 회양 생명살림 기도법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김강현, 한수윤 어린이 등 5가족에게 성금이 전달됐고 주지 지현 스님은 100만 원의 기금과 함께 어린이들이 평소 갖고 싶었던 선물도 선사했습니다. 또 중학생인 이정윤, 이지윤 자매는 1년간 모은 100만 원을 조계사 불사기금으로 보시해 눈길을 끌었는데 이들 자매는 경남 통영으로 이사를 간 뒤에도 매주 일요일 기차를 타고 조계사 중학생법회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도 아이들 있으면 일요일 날 어린이 법회 보내주시고 이 아이들이 고사리 같던 손으로 용돈을 아껴서 이렇게 170만 넘는 아이들이 정력화 불사에 보태라고 마음을 모았습니다.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은 특히 조계사 대웅전에 봉안된 목조 석가열의 좌상이 오는 4월 문화재청으로부터 국가지정 문화재 보물로 지정될 예정이라며 이는 한국불교 총본산 조계사의 큰 경사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불교 교단에 개혁의 화두를 던진 상월선언 만행결사는 국난 극복을 염원하는 순례로 이어지며 행선 수행 대중화에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도보 순례 확산 분위기 속에 고향 길상사가 매주 상월결사 정신을 잇는 행선 순례를 펼치고 있어 주목됩니다. 고향 길상사의 24번째 누리길 걷기 현장을 김호중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봄이 아직 멀게만 느껴지는 주말 아침. 봉산 자락이 있는 수국사에 한 무리의 등산객들이 모였습니다. 고향 길상사의 누리길 걷기 순례단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매주 행선 수행을 해왔는데 벌써 24번째를 맞이했습니다. 출발지를 둘러보고 사찰의 역사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며 발걸음은 시작됩니다. 능찰들은 주로 이제 왕릉 주위에 능찰들이 있습니다. 지킬 숫자에다 나라를 지키는 자리다 이런 얘기. 여기는 이제 고종 황제 때 동국대학교의 그 전신인 명진학원 초대 이사장 공월초 스님께서 여기를 창건하신 그런 사찰이죠. 도시의 콘크리트를 벗어나는 것만으로도 발걸음은 가볍습니다. 삶의 굴레에서 치유와 휴식을 얻는 자리가 지금 걷고 있는 길입니다. 잠시 숨을 고르려 멈춘 사찰은 중간 기착지입니다. 금륜사에 법구경을 수화로 설법하는 천불 부처님과 삼배 옷 결이 살아있는 불상은 행선의 보람과 즐거움을 더해줍니다. 절들 나름의 그 독특한 향기가 있더라고요. 그 주지 스님의 그에 따라서 어떤 절은 음식을 잘하고 어떤 절은 참선을 잘하고 또 어떤 절은 그 배품을 잘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가서 그 스님들을 만나서 좋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가 마음이 정화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요. 1시간 남짓 이어진 수행을 통해 순례단은 또 하나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상월선언 결사 정신이 우리 생활에 끼친 영향입니다. 참보사찰 순례단이 아닌데도 나름대로 이제 각 그 사찰의 주의심들이 신도들 3, 3, 5 이렇게 모여서 함께 순례도 하고 극기 정진을 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굉장히 우리 이제 상월선언 정신에서는 굉장히 바라던 그런 좋은 어떤 현상인 것 같고.
5달 동안 고양시 곳곳을 누빈 행보는 이제 이웃 동네로 향합니다. 멈추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점차 확산이 되고 하면 우리 이웃 도시들도 함께 이제 돌아보고 이웃 사찰도 한번 이웃 도시의 사찰들도 한번 순례하는 그런 성지 순례 겸 또 이웃의 사찰도 어려움이 없는지 또 불편함은 뭔지 서로 또 좋은 정보는 공유하는 게 훨씬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멈추지 않고 계속 그러려고 합니다. 상월선언 만행결사가 안겨준 감동은 행선의 대중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양시 연덕암에서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불교계 어린이 청소년 단체인 한국 스카우트 불교연맹이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스키 캠프를 열어 아이들에게 심신 단련과 힐링의 시간을 선사했습니다. 한국 스카우트 불교연맹은 지난 18일과 19일 강원도 춘천시 엘리시안 강촌 스키장에서 사찰 어린이 청소년 법회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8회 인성함양 스키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스키용구 착용법과 초보 활주법, 넘어지는 법 등을 배우고 친구들과 함께 하얀 설원 위에서 모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염려를 많이 했는데 막상 와서 아이들의 표정과 이 스키장의 환경을 보니까 안전하고 즐겁게 탈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사에는 어린이 청소년 법회 지도법사 스님들도 함께해 아이들의 인성개발과 우위 증진에 힘을 보탰습니다. 불교계 청년운동단체인 대한불교 청년회가 26년 만에 인천지구를 재설립해 청년불교 중흥과 전국 네트워크 강화에 나섰습니다. 대한불교 청년회는 인천불교회관 2층 교육관에서 인천지구 현판식을 열고 26년 만에 인천지구 재설립을 선언했습니다. 대불청 인천지구는 인천 서구불교 청년회, 반야불교 청년회, 보리수 불교 청년회 등 3개 지회로 구성됐고 초대 회장에는 조계종 군종특별교구 홍기표 사서실장이 임명됐습니다. 인천 법명사 회주이자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 선일 스님은 포교 불모지인 인천에 대불청 지구가 설립된 것을 계기로 인천 불교가 새롭게 태어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와 서울 중심 대학 서열화 등으로 지방대학이 전반적으로 위기에 처한 가운데 최근 동국대 경주 캠퍼스가 와이즈 캠퍼스로 이름을 바꾸며 변화를 모색하고 나섰는데요. 바뀐 학사 구조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취업과 창업을 연계하는 데 집중해 지역사회 발전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이루겠다는 포부입니다. 대구 BBS 정민지 기자가 동국대 경주 캠퍼스 이영경 총장을 만났습니다.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는 최근 2년 동안 종립대학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0년간 유지해오던 학사 구조를 개편해 대학의 체질을 바꾼 데 이어 캠퍼스 이름에서 경주라는 지역명을 떼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이름은 건학 이념인 지혜와 슬기로운 변화를 주도하겠다는 의미를 담아 와이즈 캠퍼스로 정했습니다. 우리 건학 이념이 지혜, 자비, 정진이라 우리의 건학 이념에도 맞고 그리고 와이즈라는 게 와이즈, 이노베이션, 스마트, 에볼루션 이렇게 잡았어요. 이제 현명하게 혁신하고 그리고 스마트하게 우리가 진화하면서 융합하자 그런 뜻을 같이 가질 수 있어서 와이즈가 좋다. 새 캠퍼스명은 1년 동안 선호도 조사와 전문가 검토를 통해 선정됐으며 현재 이사회를 거쳐 변경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와이즈 캠퍼스 학생들은 현명한 동국인이라는 의미의 YGN으로 불리게 됩니다. 지역대학의 한계를 넘어서면서 대학 구성원의 정체성과 소속감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가 지방대이면서도 종립대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건학 이념인 그런 것들을 가지고 부처님의 말씀이 항상 하는 것은 없다. 변화하는 것에 잘 적응하자 하는 게 핵심이시잖아요. 그래서 시기에 맞춰서 잘 변화하고 그래서 변화를 이제 좋은 방향으로 진화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잘 살아남자. 올해는 바뀐 학사 구조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취창업을 연계하는 데 더 집중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40년 동안 변하지 않았었거든요. 그게
이제 이 시기에 맞게 변화하려면 그렇게 학제를 전부 다 바꿨습니다. 그 바꾼 학제를 가지고 올해 가장 중요한 거는 링크 플러스를 따는 거예요. 학생의 교육과 애들의 창업이나 취업과 연결시키는 기반을 마련하는 거고요. 경쟁력을 갖춘 강한 대학으로 살아남아 불교 발전뿐 아니라 지역과의 상생에도 힘쓸 예정입니다. 지역이 발전하려면 대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대학의 역할이라는 게 지역의 발전과 같이 가야 돼서 저 입장에서는 지역에서 살아남으면서 지역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대학으로 남고 싶죠. 그래서 YG 캠퍼스로 이름을 바꾼 동국대 경주 캠퍼스가 동국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민지입니다. 천태종립금강대학교가 2022년도 전기 학위 수여식을 통해 학사 76명과 석사 1명, 박사 1명 등 모두 78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논산금강대는 천태종 총무원장 문덕스님과 종의회의장 무원스님 등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방역수칙에 따라 학위 수여식을 거행했습니다. 학사 졸업생 57명 가운데 전체 수석을 차지한 행정학과 류석주 씨는 이사장상을, 전체 차석 유원효 씨는 총장상을 각각 수상했습니다. 총무원장 문덕스님은 각자의 학위 증서에 담긴 특별한 의미를 잊지 말고 더 넓고 높은 세상을 살아가는 초석으로 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금강대 정용덕 총장은 모교에 대한 긍지와 애정을 갖고 금강대와 쌓은 인연을 소중히 간직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천태종 산하 NGO 단체인 나누며 하나 되기가 3.1 만세운동 103주년을 앞두고 독립유공자 유족과 후손들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자비 나눔을 펼쳤습니다. 천태종 산하 나누며 하나 되기는 광복회와 독립유공자 유족회에게 3천만 원 상당의 코로나19 예방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전달된 방역 물품은 KF94 마스크 10,000장, 손소독제 300개, 살균 소독수와 구강 스프레이, 탈취제 각 600개, 유기농 보리순 300개 등입니다. 한편 나눔이 하나 되기는 어린이 청소년 나라사랑 보훈교실을 수도권 어린이집, 유치원 등 20개 보육시설과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대면 수업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3월 초부터 진행할 계획입니다. 서울의 전통 명문사학인 진각종립 진선여고가 올해 대학 입시에서 역대 최고의 진학 실적을 거뒀습니다. 이타자리의 인재 양성이란 불교적 가르침에 기반을 둔 교육이 입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홍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진각종립 진선여고는 올해 서울대 21명의 합격생을 배출했습니다. 매년 뛰어난 입시 성과를 냈지만 올해는 3학년 전체 학생 305명 중에서 7명을 서울대에 수시로, 그중 3명이 의예과에 합격했습니다. 올해 65명을 뽑는 서울대 의대 수시 일반 전형에서 학생 수도 작은 일반고가 이같이 놀라운 성과를 보이며 의대 입시 명문의 명성도 이어갔습니다. 특히 인성까지 보는 서울대 의예과의 MMR, 즉 다중민의 면접을 학생들을 가장 잘하는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준비한 것이 주요했습니다. 수학교사로 진선여고에서 교직을 처음 시작해 이제는 진학부장으로 입시 최전선에서 학생들과 함께하는 이주연 교사는 불교 종립학교의 안정된 분위기를 강점으로 꼽았습니다. 월초마다 불공도 하시기도 하고요. 저희끼리 모였을 때 마음을 좀 차분하게 하는 것들, 그리고 또 불심들이 다 기쁘셔서 그런지 어떤 일에 화를 잘 안 내세요. 근데 학생들이 되게 조급하고 안달이 난 상황에서 담임 선생님들이 괜찮다, 여유 있게 해도 된다라고 아이들을 다독거렸기 때문에 진각종은 지덕을 겸비하고 호국정신과 전통문화 사상을 계승 발전시키는 이타자리의 인재 양성을 목표로 1977년 진선여고를 설립했습니다. 진선여고의 교명은 진선미에서 나왔는데, 즉 진은 지를, 선은 덕을, 미는 채로서 각각 정직과 지순, 실천을 강조하며 교훈 또한 참되고 착한 사람이 되잡니다. 진학부장 출신의 진선여고 방건희 교장은 명상과 사경, 전통 등 만들기 등은 물론
수능 100일 불공 등을 통해 길러진 이타자리 정신이 입시에도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주기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공덕을 쌓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파일 점등식, 수능 100일 불공, 수능 서원불사 등을 통해 모든 공덕이 두루 회양하도록 하였으며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이타자리 정신을 함양한 것 또한 입시 결과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선여고가 명문사학으로 자리 잡은 데에는 시민진리에 입각한 종립학교의 건학정신이 밑바탕이 됐습니다. 서울 진선여고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한국 홍보 전문가로 잘 알려진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중국 베이징 올림픽 폐막식에 맞춰 SNS에서 한복 챌린지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이 사용하는 SNS 계정에 어렸을 때 입었던 한복, 결혼식 때 입었던 한복, 명절에 입었던 한복 등을 골라 게재하면 되는데 서 교수는 다양한 분야의 셀럽들도 동참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경남 의령군은 보천사에서 발굴된 국가귀속 유물 일부를 일반에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일신라 말기에 창건된 보천사에는 국가지적 문화재 보물인 보천사지 3층 석탑과 보천사지 승탑이 있는데 이번 공개 유물에는 보천사가 구산 선문의 하나였던 창원 복림사의 말사였음을 알려주는 기와 명문 등이 포함됐습니다. 경전선 복선 전철화 사업으로 이전한 옛 진주역 일대가 생태공원 등을 갖춘 추억과 소통의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합니다. 경남 진주시는 480억 원을 들인 옛 진주역 복합문화공원 조성 사업을 내년 3월 완공할 계획인데 특히 근대문화유산인 진주역 차량 정비고를 공연, 전시 등의 행사를 여는 다목적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월 21일 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